자세히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안녕하세요, 좌니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감정의 Capitalization Approach, 그 수입 분석 그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입 분석 기법은 그 Income Approach 혹은 Income Approach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Capitalization, 그 Cap Rate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과 하나는 GRM, the Gross Rent Multiplier. 네,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GRM이 아주 간단한 거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그 어떤 임대용 아파트든지 사무실이든지 연간이든 혹은 월간이든 이 전체 렌트 수입, 그러니까는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아무튼 그 렌트 수입을 기준으로 거기다가 일정 배수를 그냥 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간 그 렌트 수입으로 잡았을 때 이 교과서에는 6.2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5에서 12 정도의 배수를 곱해서 그냥 roughly 대충 어떤 감정 가격을 산정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대용 아파트에 그 1년 총 수입이 1년 그러니까는 그 렌트로 받는 그 수입이 예를 들어서 20만 불이다. 연간 그 뭐 전체 그 유닛 수가 네. 대충 뭐 16유닛이라든지 20유닛이라든지 그래서 전체로 받는 그 렌트 수입이 20만 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배수를 GRM, Gross Rent Multiplier를 5로 했다. 5를 기준으로 했으면 그 아파트의 가격은 100만 불이 되고요. 만약에 10을 적용을 했으면 200만 불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을 연간이 아니고 월간 예를 들어서 뭐 약 18,000불을 수입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이 GRM이 이게 틀려지겠죠. 뭐 거의 이 숫자에 곱하기 12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60에서 144 뭐 그 정도로 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방법은 동종 업계에 또 그 지역에 그냥 그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비슷하면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이렇게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 큰 윤곽을 잡고 어떤 빨리 이 투자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ross Rent Multiplier, 그러니까 총 임대 수입에다가 배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법을 쓰려면 어떤 특정 업종의 이런 어떤 배수를 적용할 건지 이런 배수에 대한 어떤 감각이 필요하고, 이런 배수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백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캡 레이트에 의한 감정가를 한번 산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이 투자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투자자는 이제
자금을 갖고 있겠죠. 예. 그러면 이 투자자가 가장 지금 생각할 그것은 이 투자금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그 수익을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캡 레이트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그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캡 레이트에 관심을 가질 건데요. 그 캡 레이트라는 것은 그 안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투자금으로 어떤 임대 사업이든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투자처로부터 이익으로 발생되는 그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투자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이 발생돼서 나오는 그 레이트이 있겠죠. 그것을 그래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이 캡 레이트를 설명할 때 인트레스트 레이트라는 것은 이자율이 아니고 어떤 이익으로부터의 그 영업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율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return on the investment, 그 투자금의 그 회수, 또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 투자금으로부터 그 이익의 회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on. 또 한 가지는 recapture rate라고 합니다. 즉, 이 투자를 했을 때 그 부동산 자체가 이 세월이 흐름으로써 계속 그 가치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경제 수명, 그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경제 수명이 제로가 됐을 때 그것을 다시 다시 그거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리캡처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수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계속 본인이 투자한 자금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는데 1년 후에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노후가 그만큼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depreciation, 가치 하락에 대한 그 부분을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부동산 남아있는 잔존 가치와 또 그 가치 하락으로 된 그 부분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투자금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return of the investment, 그래서 투자금으로부터의 어떤 rate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on과 of라고 하는 이런 전치사 두 개의 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해서 overall rate, 전체 rate,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capitalization rate이 되는 건데요. 이 net income, 이 income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위에 설명이 되니까 그때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제 이 recapture rate는 즉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straight line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은 토지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 건물 임프루브먼트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는 낡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스트레이트 라인인 경우에는 지금 그 건물의 가격만 가치만 따졌을 때 그것이 100만 불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이 건물이 앞으로 그 50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경제 수명이 economic life라고 그러죠. 경제 수명이 50년이다. 네. 했을 때 1년마다 약 2만 불씩의 어떤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날 때마다 그 투자자는 2만 불 정도의 그 돈을 자신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recapture rate라는 것은 only for improvement,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건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 가치 over 이 경제 수명, economic life 이렇게 하면은 그 recapture rate. 네. 이 같은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recapture amount로 나온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 위에 것을 이제 100%로 한다 그러면은 recapture rate는 뭐 2%. 네. 아무튼 그 rate를 따진다는 것은 이제 퍼센트지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중에 이 호스콜드, 싱킹 펀드라고 하고요. 인우드, 이거는 어뉴어티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이트 라인은 그냥 일정액을 연간 이렇게 차감해 나가는 것이고, 호스콜드는 이 호스콜드는 이 방법을 제안한 사람의 이름인데요. 어떤 특정 그 리캡처를 받은 그 돈을, 자금을 그냥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그것을 은행에 예금을 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리캡처 되어 온 자금이 다시 또 은행에 저금이 돼서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리캡처 레이트는 좀 줄어들겠죠. 스트레이트 라인보다는. 뭐냐면 적은 돈이 들어와도 리캡처가 돼도 그것으로 다시 예금을 해서 이자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 리캡처 레이트 그것이 조금 낮게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우드는 마치 우리가 그 주택 구매 융자금을 우리가 상환할 때 그 fully amortized로 방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첫 달에는 이자분이 엄청 많고 원금은 얼마 안 되죠. 그러다가 점점 달이 갈수록 원금의 비율이 커지고 이자 부분이 이제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원금 자체가 상환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방식을 도입한 것이 인우드 혹은 뭐 이게 어뉴어티 해가지고 연금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 투자자는 이 capitalization rate 이 레이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레이트 자체는 어떤 그 특정 시점에 어떤 업종에 이렇게 대충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러한 백데이터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수익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아파트를 경영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어떤 캐피털라이제이션 레이스를 원한다. 그러한 어떤 선택, 인베스터의 어떤 선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 현황과 너무 동떨어지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는 거고요. 그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레인지 안에서 본인이 아무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캐피털라이제이션, 캡레이시라고 줄여서 이것이 결정됐으면 이거와 그 부동산 그 가격은 어떤 관계냐 하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프라이스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가격입니다. 제가 돈 주머니를 그렸는데요. 그 부동산 그 가격이요. 네. 이거는 물론 이제 그 토지까지 포함된 전체 매매 가격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만 보시면 매매 가격은 그 부동산의 순이익, 넷 인컴에다가 넷 인컴을 캐피털라이제이션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요 식만 보면요. 이 프라이스가 이 밑으로 오고 그러면은 이 캡 레이시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네. 캐피털라이제이션 레이시라는 자체가 어떤 본인이 투자한 금액,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될 거니까요. 그 투자 금액에 대한 그 얼만큼 인컴, 그 순이익을 발생하는가에 대한 비율이 캡 레이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캡 레이트는 항상 투자자의 입장, 바이어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고 이게 생각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캡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자기한테 본인한테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요. 이 캡 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프라이스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분모가 커진다는 것은 이 프라이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죠. 즉, 캡 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이 넷 인컴은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조정해서 나오는 거지만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어떤 객관적인 이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라고 취급을 한다면 캡 레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라이스는 그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즉 싸게 샀기 때문에 넷 인컴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익률이 많아서 투자자에게는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셀러의 입장에서 보면 캡 레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프라이스가 올라가니까요.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인베스터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 그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부동산 가격이 낮추면 낮출수록 좋겠죠. 이제 본인이 구매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넷 인컴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되겠죠. 여러 가지 비용을 지적을 해서 이것도 비용이다 해서 넷 인컴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될 거고요. 다음에 캡 레이트는 가능한 한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겠죠. 셀러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 이 매매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서 인컴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러한 자료를 많이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넷 인컴을 가급적 올리고요. 캡 레이트는 반대로 낮춰야죠. 그래야지 부동산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셀러의 이런 그 논리는 이 비즈니스는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동종의 그런 데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많이 발생하지 않는 비즈니스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즉 다른 데서는 캡 레이트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지금 해당 그 부동산은 이렇게 인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두 포인트를 강조하면 이 프라이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넷 인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병리 업무를 하면 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일단 전체 수입이 있겠죠. 전체 수입. 이게 지금 애뉴얼입니다. 다 애뉴얼 기준이고요. 연간 그로스 인컴 중에서도 이펙티브 그로스 인컴이라고 해서 이런 임대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그 vacancy factor 공실률을 감안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 정도 적용을 하는데요. 그 공실률을 감안한 전체 총 수입을 effective gross income이라고 합니다. 즉 총 수입에서 그게 다 본인의 순수입이 아니죠. 거기서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야 되니까 비용을 빼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비용과 reserve는 어떤 대체 예비금입니다. 교체 예비금. 그래서 replacement reserve라고 그러는데요. 그 에어컨, 대형 에어컨 같은 것들이 보통 10년을 간다든지 20년을 간다 그러면 20년 후에는 다시 또 새 걸로 교체를 해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감가상각 충당 예비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 recapture rate라는 것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것을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들 그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한 교체 예비금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제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fixed cost, variable cost 해서요. 그래서 고정비는 항상 영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 계산세, 보험료, 화재 보험료, 인건비. 인건비도 이렇게 좀 줄여졌다, 늘었다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인건비는 이제 고정비로 포함이 되고요. 교체 예비금, 예치금, 이것도 고정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 비즈니스에 따라서 약간의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좀 틀려서요. 다음에 변동비로는 유틸리티, 리페어, 유틸리티라는 것은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다음에 비용을 나눌 때 어떤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어떤 생산할 때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주로 적용하는 이렇게 분류해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생산할 때는 그 원료, 자재, 직접비는 자재와 인건비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간접비로는 이제 여러 가지 행정 관련 비용들, 세금.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 비용을 산출할 때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총 수입에서 effective gross income에서 이 비용, 이 리저브도 하나의 비용이니까 전체로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요. 총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그것이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 가지 이제 전문 회계사나 또 그 여러 가지 증빙 자료들, 영수증들 이런 것들로 이제 다 그 백데이터가 그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고려하는 것은 캡 레이트,
레이트인데 이 캡 레이트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부분, 하나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다시 투자금 환원을 위해서 예치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캡처 레이트를 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건물 가격은, 거래 가격은 인컴을 이 캡 레이트로 나눈 가격이 부동산 거래 가격으로 이렇게 되고요. 넷 인컴이라는 것은 총 유효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되겠습니다. 총 유효 수입이라는 것은 그 총 수입에서 이 공실률을 차감해준 그러한 총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의 예제가 있는데요. 한번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의 기준은 뭐냐면요. 이 거래가는 350만 불로 거래가 됐고요. 순이익, 이 순이익이 31만 5천 불입니다. 네, 이게 350만 불, 31만 5천 불. 그리고 건물 비율,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부동산 전체 가격 중에서 이게 거래가가 되겠죠. 이 거래가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즉 improvement, 이것을 improvement to value, 전체 밸류에 대한 그 improvement의 그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75%고 경제 수명, economic life가 60년이라고 했을 때 cap rate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ap rate를 알아보고 이 cap rate이 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한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ap rate는 어떻게 되죠? cap rate는 요 식에서 이게 이리로 가고 이게 밑으로 오면은 판매가에다가 넷 인컴이니까 넷 인컴이 지금 31만 5천이죠. 거기서 이 거래 가격이 350만 불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게 9%가 나옵니다. 즉 이게 캡 레이트가 9%가 적용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캡 레이트가 9%면 그 중에 이 on이 몇 %고 recapture rate이 몇 %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이 지금 이 recapture rate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recapture rate라는 것은 건물 가치의 경제 수명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recap 제가 그냥 R캡이라고 하겠습니다. recapture는 이 건물 가치는 어떻게 되죠? 전체 가격의 75%만 건물 비율이기 때문에 350만 불 에다가 75%, 0.75죠. 75%를 곱하면은 건물 가치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경제 수명이 지금 60년이기 때문에 60년을 하면 계산기로 해보시면 43,750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 이 판매 가격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그것이 이 recapture rate이 되겠죠. recapture rate 이건 amount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recap은 R이라고 쓸게요. 이것은 이것을 43,750불을 350만 불로 나누면 이것이 몇 %가 되죠? 이것이 1.25%가 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1.25%는 이 총 이거 캡 레이스는 9%죠 지금.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 1.25%는 이 리캡처 레이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자기 자본입니다. 네. 자본이 그만큼 들었기 때문에 그 자본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수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수익은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인데요. 이것은 9%에서 1.25를 빼면 7.75가 되죠. 그래서 진정한 이거 투자의 수익은 7.75%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럼 이것으로써 강의